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최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만 10원이나 오르면서 111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가 신흥국 증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어제장 철강, 건설, 증권주가 강세였던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IT 대형주 약세를 기록했었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가 시장에 여전하고 오늘 국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나스닥이 많게는 2%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52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을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지금 시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안에서도 좀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다음에 미 EU 간의 무역 갈등에 이제 크게 관계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매개가 좀 붙고 있는데요. 어제 그런 관련된 주식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효과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환율이 1,060원대에서 1,115원까지 큰 폭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수출주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OEM 의류 주식들의 이런 환율 민감도가 어떤 업종보다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세실업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 약세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OEM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OEM 사업부의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물론 2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 최근에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추천드리는 컨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OEM 의류 주식들은 수익성이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60원대에서 1,115원, 그러면 55원 정도, 약 5% 정도의 지금 환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인데요. 그 부분이 수익성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낙폭과대주로 한세실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혼절라인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6,700원이 어제 종가였습니다. 한세실업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신 거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가 상승의 모멘텀. 대량 분석을 통해 급등주를 선별한다. 김찬석.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추천주를 선정해서 수익률 현황을 매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송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부터 함께 보시죠. 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흐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6월 19일에 주신 현대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6월 19일에 오리온을 주셨었는데 오리온과 더불어서 SO일 후성까지 3% 안팎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5월 29일에 매수가 된 LG생활건강 지금 시가총액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요.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어서 김찬석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도 함께 보시죠.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인데 역시 한국전자금융 매수가 대비 소폭 하락이고요. 이 종목 빼고는 전 종목 수익권이십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더존비즈온이 6.95% 플러스고요. 6월 19일에 나란히 매수가 됐었던 메일유업, 현대백화점, 삼성전기가 각각 16, 11%, 또 8%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송동현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보죠. 예, 가장 많이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에이프로젠 KIC가 10% 가까운 수익, SK하이닉스 역시 5% 수익입니다. 김찬석 연구원의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한국가스공사 18% 이상 수익권이고 지금 10% 이상 수익 내고 있는 두 종목 호텔신라, 메일유업이 눈에 들어오고요. 6월 19일에 주신 삼성전기가 8%, 또 더존비즈온도 6.95%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함께 보시죠. 네,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리신 전문가입니다. 장성혁 전문가 사마콘덴서 37% 이상 수익권이고 정희준 팀장이 두 종목을 올리고 계십니다. KINX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각각 5위와 6위의 이름이 올려져 있고요. 손여루 팀장의 SKC 코롱PI가 21% 수익을 내면서 7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순위 1위부터 3위 보시죠. 네, 여전히 신일섭 소장께서 1위와 2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십니다. 애경산업과 아프리카TV가 포트에 있는데 각각 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박동현 본부장의 필라코리아가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 나오셨으니까 두 분의 종목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LG생활건강을 지난 5월 29일, 그러니까 5월 말에 주셨었는데 그때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우선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후에 이때 브랜드 가치에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일반 생활용품들, 세제라든지, 화장품, 비누, 이런 세제, 그리고 샴푸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좀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을 좀 보였다면은, 지금 화장품의 대표적으로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라는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 잘 론칭을 시키면서 성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 주식과는 좀 달리 흐름 자체가 굉장히 최근 시장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6월 한 달 동안 이제 중미 무역 전쟁과 이제 원화 달러 강세 효과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기 방어주적 성격도 하면서 주가가 좀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기대를 더 해볼 거고요. 저희 이번에 김찬석 연구원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18% 수익을 기록 중인데 꾸준히 오르고 있고 오늘 리뷰 들어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면세점 3강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호텔신라 어제장에서는 좀 빠졌었는데 지금 수익권이시고요. 앞으로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호텔신라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1분기에 큰 폭의 개선세가 보였지만 아직 완연한 정상화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8년은 호텔신라가 추진해온 다수의 장기 전략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보입니다. 2013년 이후 집중해온 해외 포트폴리오 확대와 소식 역량 등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원가율 효율화를 입증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인바운드 회복과 사업 규모 확대로 2020년 영업이익은 3,500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여전히 호텔신라의 매수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예, 6월 26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1에서 2%대 급락이어서 오늘 국내장도 분위기는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가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송동현 팀장의 포트에 있는 LG생활건강 정도만 소폭 오르고 있을 뿐 전 종목이 약세 출발입니다. 삼성전자 어디에서 오늘도 1%대 조정이고 지금 46,000원 선도 붕괴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어제 5% 급락이었죠. 오늘도 2.5% 가까이 더 밀리면서 82,00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 조정, 여기에 포스코, 현대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69% 하락인데 40만 원 초반까지 어느새 좀 밀려 있는 상황이네요.
차기 회장 내정자 발표 소식이 어제 포스코 강세였는데 오늘 좀 눌리고 있고요. 오르고 있는 종목 좀 볼까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생활건강이고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롯데푸드, 현대로템 오늘 2.4% 정도 오르고요. GS리테일, S1, 한정기술, 오뚜기, 동원시스템즈 등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대 하락이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서 봐드렸고요.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도 2%대 조정입니다. 오늘 기술주 기계 쪽으로도 분위기 좋지 않고요.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사흘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어제보다 0.89% 하락한 2,336에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1%대 조정을 하면서 825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이 모두 약세 출발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여기에 CJ ENM, HLB까지 1%대 조정입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네, 어제장 나노스가 4%대 하락하면서 좀 강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1% 더 빠지고 있고요.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도 오늘은 3.4%나 밀리면서 지금 10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출발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포트에 담아볼 만한 종목은 있기 마련일 텐데 저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팀장께서 종목을 추려 오셨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일단 에코프로 BM이 이제 원래 상반기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인데 이 자회사에 대한 상장 소식이 좀 지연이 되면서 어떤 기관의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어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매수 시점이 되냐, 이 투자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예. 그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날이 갈수록 기대감을 점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어떤 계속적인 투자 확대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에 생산하는 NCA 물질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액 자체가 올 한 해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은 많은 증권가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가 29,000원에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오늘 좀 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1.26%나 빠지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좀 우량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이제 실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실적 대비해서 가격 자체가 많이 빠진 그런 주식이 있으면은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좀 다양한 좀 성장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도 이제 상장을 곧 할 건데 좀 연기가 됐다는 사실이 좀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출하량 자체가 에코프로 BM에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평균 100% 이상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도 2025년까지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전기차의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한국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리스트를 LG화학과 삼성 SDI를 추가를 한 것처럼 중국 쪽에서도 규제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중국과 GM이라는 이제 회사와 함께 에코프로 GM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어떤 기술 개발 이런 협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기술 트렌드를 봤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의 어떤 그 투자를 확대를 하고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역시나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양산화가 된다면 중국 쪽에서도 조금 중국 쪽 규제가 좀 더 풀린다면은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에코프로 BM에서 출하량하고 있는 출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이익치가 18년도 연말쯤 되면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고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빠질 때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관점, 신규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한 2%대가 빠졌다가 이제 마이너스 1.53,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0.77%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구간에서 매수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5,000원 정도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고점 자체를. 네. 예. 이 정도 극적게 보고 만약에 경신을 한다면 다시 한번 2차 매도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NC소프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도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이제 저점 어느 정도 그 하락을 끝내고 2018년 5월 11일부터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횡보세. 그리고 최근에 이틀 정도 이 영업일 동안 이제 어떤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재했다는 상황. 그 점이 NC소프트의 그 실적의 하락의 우려감을 자아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역시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NC소프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시 게임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저점 마무리가 되면 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는 또 가장 좀 매력적인 그런 주식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주 자체가 지금은 모멘텀이 좀 둔화할 수 있지만 상당히 또 성장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그 게임과 어떤 4차 산업혁명과의 어떤 VR이라든지 증강현실 이쪽으로도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지 M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NC소프트의 대표 게임인데 역시나 이익이 조금씩은 분기별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이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신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게임만으로 매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국민 게임이라고 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착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작으로 예정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내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기대를 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 M이라든지 뭐 블레이드 소울 2, 뭐 아이온 덴페스트 같은 이런 대형 라인업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한 3, 4분기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부터 이 실적의 어떤 저점 구간을 벗어나서 조금 더 주가가 개선이 될 조짐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서히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저점을 통과한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이제 60일선인데, 이 주가에서 60일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은 6월 22일 날, 좀 갱신을 하고, 지금 다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양한 제가 지지선을 그어놨죠. 예.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받쳐지면 다시 한번, 지지대를 막 받고, 이 중요한 이 481선,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주가가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한 45만 원으로 1차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32만 원, 33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탑픽 종목 선정해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볼게요. 네. LG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 현재는 IT 주식이 다소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워낙 이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IT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 지수도 업종 자체가 5% 이상 빠지면서 예. 조금 중국 쪽 뭐 투자 제한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전반적인 IT 업종에 좀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LG노텍은 주가가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니컬적인 분석을 보시면 5월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을 벗어내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6월 15일을 기점으로 단기 조정이 왔고요. 그리고 근데 6월 25일부터 다시 주가가 받치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저점을 받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신규 매수 타이밍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제가 설정한 지지 라인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지지를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LG노텍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역시나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상승 출하량의 증가 그리고 신작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LG노텍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 자체가 역시 카메라 쪽이기 때문입니다. 3D 센싱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듀얼 카메라 나아가서 이제 서드 카메라까지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날이 갈수록 현재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북미 쪽은 LG노텍이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 아이폰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애플 아이폰이 이제 3분기 정도에 출시가 되는데 그 아이폰에 대한 출시 일정이 예상보다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먼저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애플뿐만이 아니고 북미 지역의 각종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LG노텍의 어떤 카메라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구간이 2분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뭐 국내 스마트폰도 계속 출시해야 되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에 대한 그 장기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안정성, 즉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솔직히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는 애플이 가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미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긴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방향 자체가 이번에 중국 시장을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규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들리지만 과연 이대로 끝날까? 저는 굉장히 많은 의심이 있거든요. 역시나 언론 보도에서는 양측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물밑 작업에서는 계속 협상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서로 간의 어떤 이해와 맞게 7월 4일에 어떤 7월 6일 정도가 1차 관세 부과 기간인데 이 부분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LG노텍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LG노텍을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한번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IT 업종을 분명히 한두 개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 다음은 이제 LG노텍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도 좀 좋은 이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도가를 한 20만 원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손절 가격을 지금 한 3만 원 정도, 13만 5천 원 정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이어서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게임주, NC소프트까지 송동현 팀장님께서 준비해오신 종목 추천주 공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이 워낙에 좋아서 오늘 더 종목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바로 이어서 김찬석 연구소 보겠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같은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예.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노텍은 전기전자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모바일 기기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인터넷 사물 부품 등이 주력 제품입니다. LG이노텍의 2분기 실적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 168억 원도 기대에 못 미쳤지만 2분기에는 200억 원 가까운 영업적자가 예상됩니다. 영업적자의 이유는 매출의 62%를 차지하는 광학솔루션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것에 따른 영향입니다. 또한 아이폰 X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부의 수익성은 1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율 개선과 시장 점유율 확대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분석됩니다. 올해 2분기 실적 개선 속도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3개 모델 중 2개 모델에 LG 이노텍의 듀얼 카메라 모듈 채택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LG 이노텍의 3D 센싱 모듈은 애플의 3개 모델에 전부 채택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패드의 제품의 3D 센싱 모듈과 3D 센싱 모듈 확대와 트리플 카메라 채택은 LG 이노텍의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G 이노텍의 상반기의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3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국내 부품업체 중에 애플 최대 벤더로서 2018년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해외 거래선의 안정적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예.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3,0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재 확대를 통해 국내외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영업이익은 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평균 항공유가가 21%나 크게 상승했지만 운임과 유류 할증료 인상에 따라 국제선과 국내선 달러 기준 단가가 상승하며 비용 부담을 상쇄시켰습니다. 항공운항의 효율성 지표인 일평균 가동시간은 14.3시간으로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탑승률 또한 91.9%로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가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9% 하락한 15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단가가 소폭 하락하며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시 연간 영업비용은 약 30억 원 가까이 상승하는데요. 원화절하가 이어질 경우 내국인出국자 수요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수준에서는 원화가 급격히 추가 절하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분석됩니다. 네. 환율과 지진 등의 영향이 변수이지만 2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3분기에는 추석 수요 효과가 산입되고 5월 하락했던 운임도 반등이 기대됩니다. 유류 할증료 일상분도 7월 실적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하며 54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가는 PER 9배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부담도 없는 수준이고요.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2% 초반대로 높아졌고,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강화, 시장 점유율 상승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진의 영향이 사라지고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3분기를 감안하면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되고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52,000원, 손절가는 41,000원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 효과가 지속되는 글로벌 부문의 매출액이 39.5% 증가하며 8,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 부문 역시 높은 물동량 성장이 지속되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2% 증가할 전망입니다. 택배 시장 성장은 10%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CJ 대한통운의 택배 부분 시장 점유율은 4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50%에 다다르면서 시장 지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메가 허브 터미널이 가동되는 8월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한층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메가 허브 터미널은 현재 물량 처리 능력의 32%에 달하지만 기존에 가동되던 터미널이 폐쇄되면 가동률이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메가 허브 터미널이 본격 가동되는 3분기에는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지면서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660억, 677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터미널 가동 초기에 가동률 상승 속도가 변수이긴 하지만 기존 터미널 가동 중지로 일시적 비용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주가는 PER 3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택배요율 인상 가능성으로 이익 개선 여지가 크고 해외에서는 선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환율과 금리와 같은 대변수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감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이유로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밤새 고심을 하시고 선정하신 종목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LG 이노텍이 동시에 추천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대만 무인 경전철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 같은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여쭤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분석으로 한번 본다면 그동안 이제 45,500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주가가 60일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어제 양봉 전환했고 오늘 이제 5일선 위로 주가가 이제 위로 뜨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거의 완벽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남북 경협의 거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매력도가 높다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잡음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를 본다면 지금 좀 더 상방으로 추세 전환이 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대만에 또 6,000억 정도의 5,400억 정도인가요? 또 그 정도 또 수주를 하면서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실적과 동시에 성장에 대한 테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늘상 상위권에 위치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정부의 어떤 큰 정책 자체가 남북 경협 쪽으로 많이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른 정권과는 다르게 좀 계속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편입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좀 여쭤봤고요. 저희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을 볼 텐데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블랙핑크의 효과다라고 하는데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블랙핑크의 첫 미니 앨범이 국내외 음원 차트를 석권하면서 YG 엔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14일 거래 연속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져 왔고 15일 블랙핑크의 미니 앨범 발표하기 전인 12일부터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건 그만큼 이번 미니 앨범이
미네의 발표로 실적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5곡의 뮤직비디오 모두 억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전국가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YG 엔터의 캐시카우였던 빅뱅의 member들 중 한 명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군입대로 1분기 콘서트 투어 매출이 마지막 빅뱅의 실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올해 감익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힘들 거라 판단되고요. 내년에는 수익 배분율이 회사의 우호적인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고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 분석됩니다. 블랙핑크의 이번 앨범 초기 반응을 보았을 때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라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대로템, YG 엔터테인먼트 차례로 봐드렸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오늘 IT주가 좀 부진한데 여기에 실적 우려감까지 LG 디스플레이는 신저가를 기록 중에 있군요. 송도영 팀장께 들어볼게요. 참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단 LCD 비중이 일단은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밀리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악화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나 신저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저점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좀 더 떨어질 여력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우선 LCD라는 그런 구조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빨리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세는 OLED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LG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매출 비중 자체가 LCD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방향 자체는 대형 OLED, 왜냐하면 TV 쪽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더 빨리 전환시키는 부분, 그리고 중소형 OLED,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는 OLED 디스플레이로 이제 채택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삼성보다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조금씩은 추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쪽으로의 경쟁력을 좀 키우는 것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이런 긍정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리지 않는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추세 전환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광저우에 투자한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그 승인 소식이 좀 당분간에는 빨리 나오는 것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주가 흐름을 전환시키는데 단기적인 좀 호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언제 승인이 날지 두고 보시는 것이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부정적이신 거죠? 지금은 이제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한 리뷰 듣고 오늘 추천주 또 하나 종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리뷰부터 좀 들을 텐데요. JC현 시스템을 지난 6월 4일에 주셨었죠. 그때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 정도 수익이 났고요. 리뷰 들어볼게요. 예. 일단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지난번 방송 때도 그랬었고, 전화 연결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목표가가 이제 16,000원 정도를 이제 드렸었는데, 이미 이제 16,000원 지금 넘어가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일단 한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드디어 좀 물 밖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워크독스라는 이제 웹 문서, 클라우드와 함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의 협업이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 때 본격적인 또 매출에 대한 또 기대감, 그리고 제일 최근 시장이 워낙 또 혼탁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실적에 대해서 더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한글과 컴퓨터 2분기 실적도 매우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돌파를 했지만 일단 매도 사인은 일단 1차적으로 좀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으로 120일 선상에 대한 그 매물대 테스트가 좀 이루어질 걸로 됩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한국가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10%대 정도 수익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에 대한 수익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경동제약을 다시 또 가지고 왔고요. 그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 네, 종목을 질비하게 지금 늘려서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는 시장일수록 선택과 집중,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방송상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경동제약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력 40년 된 국내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9위 제약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매출이 좀 크게 성장이 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 이제 자회사 동서약과 지금 지분 76.7%를 보유하고 있는 경동스포츠에서 이제 개발한 그 동계 스포츠 기구 그리고 이런 방한 의류 쪽이 이제 좀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쪽에 대한 지방의 수출이 좀 크게 잡혔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단순히 단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인도 산간 지방에 지속적인 좀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고 단순히 이런 그 스포츠 의류뿐만이 아니라 동사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제약까지도 더불어서 시장 공략이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이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3자 배정을 통해서 인수한 태양 CNL이라는 이제 그 자회사가 있는데 사명을 KD 네이처 앤 바이오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목적을 이 자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쪽이랑 화장품을 추가를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13,800원,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들고 계신 종목들 수익률이 워낙에 좋아서 저희 또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가는데 시황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최용 캐스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릴 최효은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약세로 출발이 됐는데 미국 증시가 앞서 좀 급락이었잖아요. 시장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우리 증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0.69% 하락하면서 2341.6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요 30선에서 하락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40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이 873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6% 하락하면서 4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5% 넘게 급락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도 1.89% 하락하면서 83,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2.87% 하락하면서요. 28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3% 넘게 상승했던 포스코는요. 2.12% 하락하면서 34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0.78% 상승하면서 13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5% 넘게 빠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4% 하락하면서 4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LG화학은 오늘 0.28% 하락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하락세고 LG생활건강만이 0.55%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1.25% 하락하면서 825.5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2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요, 여전히 820선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150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3%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현재 1.73% 하락하면서 7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만이 현재 1.27% 상승하면서 75만 8,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NM은 최근 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2.16%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HLB도 2%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도 2.60% 하락하면서 22만 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도 오늘 5.96% 하락하면서 6,4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62%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오리온홀딩스가 5.35% 상승하면서 2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4.73% 상승하면서 28,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현대로템이 오늘은 3.31% 상승하면서 31,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이마트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호텔신라가 4% 하락하면서 11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4% 하락하면서 현재 40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OCI, 유니드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위는 현대로템입니다.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는 대아TI, 4위는 EDGC, 5위는 셀트리온, 6위부터는 에스모, 마니커, SK하이닉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위인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이 대만에서 5,424억 원 규모의 무인경전철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대만 철도청 전동차 수주에 이어서 이달에만 대만에서 두 번째 사업 성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브라질에서 전동차 유지보수 사업권을 따낸 바 있는데요. 남북경제협력주로 최근 4만 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다시 3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2.98% 상승하면서 3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EDGC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EDGC는 IPO 거래를 468억 원에 성사시키며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EDGC는 빠른 염기 서열 분석으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염색체 이상 여부를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질환 등 26개 질환의 유전적 위험도를 분석하는 서비스인 더마케어를 출시했는데요. 오늘은 16.11% 상승하면서 1,4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 마니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마니커는 CJ제일제당을 2대 주주로 맞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드컵 수혜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장중한 때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매물 실현이 이어지면서 어제는 10%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96% 하락하면서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효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견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봅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가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농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에는 30만 원 아래로까지 좀 떨어졌다가 뭐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품주들이 대체적으로 최근에 조금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이 최근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라서 라면 가격 인상 부각이 된다라면은 단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익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아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 작년 같은 경우 30억 이상의 그런 그 적자를 보였던 중국 법인 수익성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미국 법인도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법인까지 좋아진다라면은 해외 법인 좋아지고 국내에서는 라면 가격에 대한 기대감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환율 자체도 식품주들의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들 투심적으로도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대체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워낙 이 기대감도 있고 이익단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움직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37만 원, 손절 가격은 3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농심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박정섭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이번 주 흐름? 예, 오늘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날씨만큼이나 간밤에 급락했던 해외발 정세 영향들을 오전장 국내 시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217억, 기관들이 113억 좀 팔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급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 정도 빠졌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거의 한 80% 이상 종목들이 하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한 5% 정도 빠지면서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초에 이제 결정이 나는 이제 바이오주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침 좀 빠지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오늘 약세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발 주요국에 관한 무역 전쟁의 어떤 심화, 장중 한때 뭐 한 50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다가 막판에 중국을 향한 코멘트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줄였습니다만 30일 날이죠. 이번 주말에 미국이 이제 중국 지분이 25% 이상 기업이 M&A를 할 수 없는 어떤 제한적인 조치를 발표하게 되면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어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중국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내 최저치까지 빠졌습니다. 그간에 이제 이런 무역 분쟁의 우려감에도 이제 저희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텀 피싱, 그러니까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쉽지 않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다음 달 이제 초부터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견조한 부분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분할 매수 아니면 이제 대형주에 관한 분할 매수,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전 가격 한 200만 원대 초반 정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한 4만 5천 원대 부근 밑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실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하반기 실적에 내부적으로 우려감이 있다는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기사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8월 달에 갤럭시 노트 다음 모델도 지금 출시를 또 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점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선별적인 대응, 그리고 좀 손이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도 지금 10시에 있는 철도 관련되어서 남북 경협주들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순환매가 따르기 때문에 손절매를 가지고 이런 테마주 어떤 대응이라든지 손이 느리신 분들은 여전히
대형 우량주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어떤 시장 분위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실지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추천드렸던 도전 비전 같은 경우에는 6만 원까지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갔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 신세계 푸드입니다. 코드 번호는 031440입니다. 신세계 푸드는 신세계 그룹 내에서 이제 종합 식품 제조 유통 기업으로 성장 중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전 2023이라는 걸 통해서 원래 이제 유통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롯데하고 신세계가 경쟁 관계가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식품 회사들이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좀 추구했습니다만, 신세계 같은 경우는 유통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만 성장을 많이 하다가 이제 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 유통이라고 하는 어떤 본래의 어떤 매출에도 굉장히 어떤 경쟁이 있는 카테고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식품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좀 주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신세계 푸드인데요. 현재 이제 매출 구조가 한 1조 정도 규모의 연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23년 정도 되면 5조죠. 지금보다 한 5배 정도의 성장 모델로 키우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단체 급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과 외식 사업으로 안정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어떤 의식주 필수 생활 소품이니까요. 늘 이제 안정적인 어떤 형태로 성장을 가진 어떤 구조였는데, 이러한 어떤 단체 급식과 외식 산업에다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1인 가구가 성장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고, 맞벌이 부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패턴에서 굉장히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형태. 예전에는 라면, 스프 이런 거에다가, 이전에는 이제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거의 이제 가정에서 드시는 것들을 방건조, 완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도 올해 예상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한 11.4% 증가되어서 한 1조 3,417억, 영업이익은 386억인데요. 원래 이제 유통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OP 마진, 영업 마진이 좀 줄어 있는데, 이런데 식품 제조에 좀 특화된 부분으로 성장을 시켜서 가겠다고 하는 신세계 그룹의 전반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간다면요, 1인 가구 성장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전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성장 수혜를 신세계 푸드가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캡티브 마켓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다른 어떤 식자재 업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나 내년 초에 이제 시작되는 오산의 2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베이커리류,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가정 간편식의 어떤 성장이 더 되어서 지금 현재 매출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들어가서 2019년도에는 구조적인 어떤 성장의 레벨업이 한 번 더 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신세계 푸드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 가격이 한 16만 6천 원인데요. 16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단기로는 한 19만 원, 장기로는 계속 이렇게 성장 어떤 추이가 계속 진행되면 지속적인 어떤 보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로 하시면 좋은 어떤 투자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오늘 추천주는 신세계 푸드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칩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었고, 코스닥은 1.38%나 내려가면서 820선 초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시장 함께 끝까지 보시고요. 내일 저희는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